어머님, 제발 그 아파트만은 그러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어머님, 이제 끝이다. 내일 당장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나요? 애들은요? 나는 이제 끝났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집안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시가 20억의 아파트. 시어머니가 30년간 지켜온 이 집을 하루아침에 팔아버리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며느리 김지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그녀의 본 모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 여사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2023년 늦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박명자 여사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저층 아파트였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시세가 20억을 훌쩍 넘는 상황. 아들 현우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 지연은 전업주부로 초등학생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연아, 너는 우리 며느리가 된 지 10년이 넘었잖니. 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죠. 시어머니 박명자 여사는 며느리의 그 눈빛이 늘 불편했습니다. 실은 박명자 여사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연의 과도한 사치와 외도 의심이었죠. 오늘도 백화점에 갔다 왔다고요? 카드값이 또 나왔는데, 현우야. 애들 학원비도 있고 내가 알바도 시작했잖아. 알바는 무슨?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쇼핑하고 카페 가는 게 다잖아. 현우는 아내의 소비 습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막상 티격태격하다가도 지연의 교묘한 변명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나 봐요. 지연의 달콤한 말에 현우는 매번 넘어갔지만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죠. 어느 날 박명자 여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며느리 지연이 자주 드나든다는 카페에서 젊은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어제 청담동에서 누굴 만났니? 네. 전 어제 집에만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트레이너랑 잠깐 커피 마신 거예요. 트레이너가 왜 네 허리를 감싸고 있었니?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제 사생활을 감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전 어머님이 절 미행하시는 줄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참은 게 어디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서 있었죠.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어머님,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가족끼리만 살고 싶어요. 박명자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엄연히 자신의 재산이었고 아들 부부는 자신의 배려로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요. 매일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저도 인간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아침 인사도 하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았죠. 현우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니, 지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제가 타일러 볼게요. 현우야, 네가 이러면 안 돼. 어머니,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지연은 이제 노골적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아이들 앞에서도 시어머니의 흉을 보았죠. 너희 할머니 보셨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엄마가 이렇게 참는 것도 다 너희들 때문이야.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늘 자신들을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엄마의 말을 들으니 할머니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연이 시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지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카드로 150만 원어치 옷을 사다니. 언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제 카드인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옆집 사는 시누이 현미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지연을 마주쳤고 그녀가 시어머니의 카드로 결제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직접 봤잖아요. 어머님 카드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결제하시던데요. 제발 현미 씨 말 좀 막아주세요. 전 정말 실수로 그런 건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분명 어머님이 하신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지연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통장을... 어머님밖에 없잖아요. 비밀번호도 아시고.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지연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채업자에게 흘러들어갔죠. 지연아, 네가 도박을...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지연의 도박 빚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으로 시작해 카지노까지. 지연은 이미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어쩌면 좋니? 어머니. 제가 다 갚을게요. 시험만 주세요. 현우는 자신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지만 아내를 위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네 동생 현민이를 협박하고 있었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누이 현미의 남편인 현민에게 접근해 그들의 부적절한 만남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으로 현민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있었죠. 여보, 이게 무슨... 오빠, 이건 다 오해예요. 현민 씨가 저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하지만 지연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민 씨, 이번 주까지 2천만 원 준비하세요. 아니면 사진이 현미 언니한테 가게 될 거예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건 함정이었잖아요. 그래도 사진은 사진이니까요. 박명자 여사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어머니. 제발. 현우야, 너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 네 아내냐?
가족이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명자 여사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사장님,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로 내놓을게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요? 재건축 앞두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20억에서 2억 깎아도 좋으니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연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거든요. 무슨 영상? 어머님이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을 횡령하신 증거요. 제가 다 봤어요. 충격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말이었지만 지연은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까지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지연의 협박이 있던 날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의 인물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연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 키워서. 지연의 어머니 김숙자는 딸의 모든 악행을 알게 된 후 남편 몰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딸을 키우며 흘렸을 수많은 눈물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연은 어린 시절부터 문제아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의 장난감을 부수고 동생의 잘못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 부모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남편과 이혼한 언니의 전 남편을 유혹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죠. 전 이제 지연이를 딸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 하십시오. 친정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지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편 현우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실수가 잦아져 결국 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자신의 우둔함을 자책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마시렴. 어머니, 전 정말 바보였죠? 처음부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사 가면 학교는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해요?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박명자 여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지연의 본성을 알아채고 아들의 결혼을 막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휘트니스 트레이너라고 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전문적인 결혼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연은 그의 함정에 빠져 수천만 원을 갈취당했고 그 돈을 메우기 위해 도박과 협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하죠? 지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심판은 냉정했습니다. 현민을 협박한 증거가 경찰에 제출되었고 시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더해져 지연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명자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재건축 조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확정된 것입니다. 시세 차익만 10억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박명자 여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리 와보렴. 네, 어머니. 우리 이사 가자. 새로운 곳으로. 박명자 여사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재건축으로 얻게 될 차익을 포기하고 대신 교외의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재건축이 현우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쌍둥이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있었고 아이들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죠. 박명자 여사는 손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연이 있는 곳으로 터전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양평에서 적당한 전원주택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이사 가는 거예요? 응. 민서야, 거기 가면 텃밭도 있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 정말요? 민준아, 우리 강아지 키울 수 있대. 아이들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지연은 구치소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행동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죠. 특히 아이들 앞에서 할머니의 험담을 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방문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박명자 여사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난 네가 미워. 하지만 네가 우리 손주들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박명자 여사는 지연의 출소 후 갱생을 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현우와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했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후 가족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는 박명자 여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의 학원비를 보태주었죠. 할머니가 키운 상추래요. 우와, 민준이 할머니가 농사도 지세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죠. 1년 후 지연이 출소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현우 오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서라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명자 여사는 손주들과 함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조금 담아 지연의 원룸으로 보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 새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 민서야, 엄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결국 40억이 넘는 가격에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명자 여사의 얼굴에는 후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죠. 양평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이제 화단이 가득합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곳. 박명자 여사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함께 꽃에 물을 주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구나. 돈 때문에 잃을 뻔했던 가족의 행복을 돈을 내려놓으니 다시 찾았네. 저녁이면 손주들과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현우도 함께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이제는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박명자 여사는 새로 심을 꽃을 고르며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봄도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